오늘도 배구는 즐겁다. 안녕하세요. 에브리데이 스페셜 V 조은지입니다. 오늘 스페셜 V 함께할 두 분입니다. KBSN 스포츠 김세진 해설위원, KBS 박주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과 함께 오늘 펼쳐진 경기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원에서 펼쳐진 여자부 경기 만나볼 텐데요. 현대건설과 GS칼텍스가 만났습니다. 네, 두 팀 4라운드를 연패로 마무리하면서 아쉬운 4라운드를 보냈었는데요. 또 5라운드 첫 경기 과연 승리로 장식하면서 연패를 끊어낸 팀은 어디였을지 지금 바로 수원에서 확인해 보시죠. 점의 열세입니다. 정지훈 받습니다. 오른쪽에 황현주 짧게 성공입니다. 정말 절묘하게. 예. 지금은 양팀 다 브로킹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네요. 네. 자, 김지원 모마에게 갑니다. 붙었어요. 블로킹. 자, 가까스로 커버됐습니다. 강소희 또 막힙니다. 또 막힙니다. 네, 그렇죠. GS 범실입니다. 22대 22 동점이 됐습니다. 서브가 길어요. 벗어납니다. 현대 팬들은 많은 팬들의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예. 아이코. 자, 모마 서브 때 돌릴까요? 두 번째 공격. 황현주 블락아웃입니다. 네. 동점. 점프가 빨랐거든요. 쳐냈어요. 자, 23대 23 이제 세 포인트로 가는 결정 랠리입니다. 누가 세 포인트에 갈까요? 블로킹! 현대가 세 포인트에 갑니다. 여기서 역전을 합니다. GS 위기예요. 모마 나갑니다. 그러나 맞고 나갔습니다. 듀스로 갑니다. 아, GS는 다행이네요. 참 오마 선수가 워낙 뭐 침착하네. 부터 듀스입니다. 왼쪽. 네. 이미 코트에 나왔습니다. 1, 2, 3, 4세트 듀스 승부였는데 자, 이번엔 어떨지. 블로킹입니다. 현대가 블로킹으로 세트를 끝냈습니다. 자, 리시브 좀 긴데요. 다이렉트 득점하는 양효진입니다. 살아있는 전설 한현주. 넘어갑니다. 현대 찬스볼입니다. 넘깁니다. 김가인 세터의 판단이 옳았습니다. 자, 최은지 선수도 밀었으면 본인이 또 가야 되고요. 네네. 우리만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예. 어쨌든 우리가 잘하면 상대가 몸실이 나오니까요. 그렇습니다. 페인트. 민경입니다. 아, 절묘한 페인트 영리합니다. 예. 현대 공격입니다. 가운데 양효진. 요리조리 잘 넣습니다. 가운데 블로킹! 자, 몬스터 블락이 될 뻔했는데 살아서 돌아옵니다. 황현주. 직접 밀어넣습니다. 네. 급해요. 자, 올라갑니다. 블로킹 성공입니다. 현대 블로킹 네. 다시 20점대 터집니다. 맞습니다. 브로킹에서 득점이 일단 나와줘야지만이 동력이 생기는데. 네. 다시 한번 모마의 서브 좋아요. 그렇죠. 서브 득점. 자, 21대 24. 불안감으로 몰아가고 있는 GS칼텍스입니다. 그렇습니다. 세 포인트에서 여러분의 기회 끝내지 못하고 있는 현대입니다. 서브 네. 득점. 네. 에이스입니다. 2점 차 추격. 긴장감으로 몰아갑니다. 그렇습니다. 또 맞는 거 조심. 지금 네. 넘어가는 볼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서브 나갔습니다. 세트가 이렇게 마무리되나요? 그러나 세트를 떠나보내기 좀 아쉬운 거죠. 아쉬워요. 네. GS 칼텍스 팀에서 인 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성공률은 굉장히 낮겠지만 네. 네. 어떻게 보면은 뭐마 잘했다 판독 결과 하는 이야기예요. 아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추격이 필요합니다. 일단 수비되면 강소희 선수랑 머마 선수에게 연결이 정확히 가해줘야겠죠. 아, 서브가 벗어났어요. 자, 지금은 이제 뭐 무조건 아껴야 됩니다. 연속 득점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서브 잘 들어갔습니다. 어디? 자,
자, 넘어갔나요? 맞았나요? GS 공격입니다. 왼쪽 강소희 좋습니다. 성공입니다. 네. 공격 득점. 자, 리시브 흔들렸어요. GS의 서브가 흔들었습니다. 황현주 성공입니다. 이걸 해주네요. 박현주 선수가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서서 넘기는 거하고 이건 천지 차이거든요. 네. 올라갑니다. 자, 여기서 자, 다시 블로킹! 또다시 세트 후반에 자, 지금처럼 뒤로 나오는 볼은 이 벽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자, 21대 16. 아니에요. 제자리입니다. 황민경. 자, GS의 반격. 김익길. 왼쪽. 네. 17대 21. 자, 왼쪽에 최은지. 황현주 성공입니다. 23대 17. 벤치 포인트. 네. 네. 끝나지 않습니다. 가운데 양효진. 자, 안혜진 올렸고요. 황현주 스파이크 안 넘어갔어요. 범실이 이어집니다. 네. 자, 이번엔 끝낼 수 있을까요? 왼쪽. 자, 바운드 됐습니다. 추격 기회는 GS입니다. 모마 짧게. 자, 걸려줍니다. 블로킹에 걸렸어요. 연결이 쉽지 않아요. 양효진의 공격. 수비로 잡습니다. GS의 반격입니다. 모마 스파이크 성공입니다. 점 연결합니다. 여기서 한 점을 더 따라간다면 현대가 흔들릴 수 있어요. GS 칼텍스 중요한 랠리입니다. 현대 이번엔 어떨까요? 황현주 공격 끝냅니다. 연패 탈출 현대. GS는 3연패에 빠집니다. 그렇습니다. 현대가 네, 현대건설의 3대0 완승입니다. 황현주 선수가 17득점에 공격 성공률 50%를 기록하면서 완벽한 해결사 역할을 해줬고요. 양효진 선수가 15득점, 정지윤 선수는 12득점에 황민경 선수까지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하면서 오늘 공격력으로 보여준 현대건설입니다. 한편 GS 칼텍스 3연패에 빠졌는데요. 모마 선수가 17득점, 하지만 공격 성공률은 32.6%에 머물렀고요. 강소희 선수가 13득점으로 힘을 보태고 이 김지원 선수가 서브에 3개를 추가하면서 분위기를 바꿔보려 했지만 결국 승리까지 연결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네, 현대건설이 GS 칼텍스를 상대로 이 4라운드 패배를 완벽하게 서력하면서 5라운드를 기분 좋게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 경기 야스민 선수를 볼 수 없어서 좀 걱정이 있어 보였던 현대건설인데요. 그 고민을 황현주 선수가 완벽하게 지어줬습니다. 네, 1세트부터 주스 접전이 이어져서 좀 팽팽한 승부가 이어졌는데 현대건설에는 황현주 선수가 있었습니다. GS 칼텍스가 김지원 세터를 투입해서 현대건설 야스민 선수가 없는 이 현대건설의 모마의 공격력을 극대화하는 작전을 펼쳤거든요. 그래서 GS 칼텍스가 중반까지는 좀 앞서갔는데 현대건설에는 외국인 선수 없이 1위를 지켜온 수호천사 같은 황현주 선수가 있었죠. 1세트 20점대 이후부터 황현주 선수가 좀 활약을 했는데 황현주의 재치 있는 밀어넘기로 한 점 차로 추격했고요. 이어서 블록아웃 성공시키고 그러면서 모마의 공격을 2번이나 블로킹시키는 그러니까 현대건설의 장점이 좀 잘 살아나면서 1세트를 가져왔습니다. 황현주 선수 기록을 보니까 오늘 블로킹을 1개 포함해서 17득점했고요. 팀 내 최다 득점인데 공격 성공률도 50%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모마 선수가 17득점했어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급 활약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야스민 선수의 부상이 장기화되면서 좀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현대건설인데요. 오늘 황현주 선수가 그 걱정을 말끔히 지어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경기 이 황현주 선수를 포함해 4명의 선수가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면서 팀 승리를 이끌었는데요. 더군다나 중요했던 건 20점 이후 승부에서 정말 중요한 블로킹이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 네, 현대건설의 강점이 20점대 이후 승부처에서 나왔다는 게 참 중요했고 1세트 초반에 이제 황현주 선수 활약 덕분에 잡아왔다면 2세트에는 또 초반부터 정준 선수가 활약했습니다. 정준 선수가 모마의 힘을 쫙 빼는 블로킹을 성공시키고 3연속 득점을 하면서 이제 사실상 분위기를 가져왔거든요. 이 시원한 공격 플레이를 하면서 분위기를 가져왔고 동료들에게 힘을 줬고요.
그리고 이제 미들 블로커 두 선수가 활약을 했습니다. 이다현 선수, 양효진 선수가 활약을 하면서 블로킹에서 그리고 공격에서 힘을 내면서 차곡차곡 득점을 했거든요. 현대건설이 그러면서 2세트를 가져온 데 중요했고 사실상 그러면서 GS 칼텍스가 이제 차상현 감독이 야심차게 김지원 세터를 투입해서 선발 출전했는데 이게 안 먹히니까 네. 안혜진 세터로 다시 이제 세터를 교체 투입하면서 분위기를 바꾸는 그런 작전을 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야스민 선수의 부상이 길어지면서 2위와의 승점 차가 좁혀졌던 현대건설인데요. 오늘 국내 선수들이 똘똘 뭉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2위를 6점 차까지 밀어냈습니다. 한편 GS 칼텍스는 3연패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김지원 세터가 모처럼 스타팅으로 나섰는데요. 서브 에이스 3개를 기록했지만 팀의 승리까지 연결시키지는 못했죠. 네, 사실 좀 아쉬웠던 부분이 김지원 세터가 초반부터 모마 선수의 공격을 활용하려고 했는데 이게 모마 선수가 공격이 자꾸 블로킹되면서 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김지원 세터의 공이 좀 길고 높게 되면서 그 모마 선수의 타이밍과 좀 안 맞았어요. 모마 선수는 좀 빠르게 좀 점프하면서 타이밍이 빨리 들어가고 그러면서 자꾸 상대 블로킹에 막혔거든요. 그 2세트 초반에 이제 블로킹이 막히니까 그 박민희 해설위원께서 해설을 하실 때 모바 선수가 상대 블로킹이 꼼짝 못한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었어요. 사실 모바 선수는 지금 득점 부문에서 2위인데 메로라 하는 외국인 선수가 게다가 이제 팀 내 에이스 역할을 하는 이 외국인 선수가 공격에서 자꾸 막히니까 공격에서 득이 안 되고 실이 되는 데다가 분위기까지 처지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돼서 이게 좀 페인이 컸습니다. 네, 확실히 또 이런 경기를 통해서 김지원 선수는 또 많은 것을 배워갈 텐데요. 앞으로 코트에서 더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함께 응원해 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웰컴저축은행 웰뱅통 랭킹 탑 V 함께 하시죠. 네, 먼저 현대건설의 황현주 선수입니다. 웰뱅통 랭킹 39위에 자리합니다. 계속해서 GS 칼텍스의 모마 선수가 선정됐는데요. 웰뱅통 랭킹 2위입니다. 네, 계속해서 여자부 현재까지 순위 살펴보겠습니다. 선두 현대건설이 연패를 끊고 승점을 추가하면서 2위를 6점 차까지 밀어냅니다. 한편 GS 칼텍스 3연패에 빠지며 변동 없이 5위, 순위 상승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네, 계속해서 남자부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네, 순위 차이가 좀 있지만 대한항공과 한국전력의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두 팀 하지만 4라운드를 1위로 마무리한 한국전력 그리고 2위를 기록했던 대한항공의 경기인데요. 과연 5라운드 이 첫 맞대결에서 그 기세를 이어간 팀은 누구였을지 지금 바로 하이라이트로 함께 하시죠. 브루킹까지 좋아지면서 밸런스가 너무나 좋은 아웃사이드 히터 중에 하나죠. 서브 득점 피하지를 못했습니다. 임성진, 박승석의 서브 득점. 버텨주는 경기를 해야 돼요. 이번엔 연타, 임성진 어렵게 바운드 시켜놨습니다. 뛰어놓고요. 서지덕, 강현덕, 서지덕 선수의 스파이크 직선 쪽 정선민 리베로. 이번에는 링컨 밀어넣고 들어갑니다. 바운드 시켜놨어요. 다시 한번 서지덕입니다. 브로킹. 자, 김민재의 브로킹. 자, 점수는 17대 10. 링컨의 서브입니다. 서브 득점. 이야, 대형전 보스 선수들의 서브가 너무나 좋네요. 이번에 들어와요. 서브 득점. 이야, 지금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너무 몸쪽으로 좀 많이 왔고 예. 다시 한번 갑니다. 링컨의 서브. 이번에는 연타 서브. 당했어요. 리듬을 완벽히 빼앗은 리커 선수예요. 연속 서브 3득점. 이렇게 되면요, 예. 선수들이 이 다음 볼에 대한 이 두려움이 생깁니다. 발이 안 떨어지죠. 그렇죠. 자, 대한항공이 1세트 24대 13으로 앞서 있고 한 선수 세터의 서브, 한 선수 세터는 상대전의 서브 4득점이나 있었습니다. 서브 들어왔어요. 서브 득점. 한 선수 세터 1세트에만 대한항공은 서브 6득점을 기록하면서 1세트를 가져왔습니다. 브로킹이 있는데 오늘 쉽지 않네요. 네. 자, 이석의 리시브는 짧았고요. 하이볼 임성진입니다. 블록아웃. 과감하잖아요, 임성진. 임성진 선수는 계속해서 이렇게 공격을 해줘야 돼요. 이용하는 이런 부분들이 잘 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성진은 절대 트레이드 불가. 맞습니다. 예. 강판 선수예요. 맞습니다. 속골이 밀어집니다만 넘기지 못했어요.
자, 이러면서 포인트가 됐고 한국전력의 득점. 자, 동점 갈 수 있는 큐베. 링컨의 서브. 오늘 4득점의 링컨. 링컨의 서브 들어왔는데 받아냈어요. 끌어낼 수 있을까요? 최덕 선수의 공격 통합니다. 야, 최덕 선수의 이번 공격은 정말 크네요. 강한 서브입니다. 받아냈고 링컨의 공격 나갔어요. 범실. 네. 점차가 벌어집니다. 한선수에서 네트 맞고 떨어졌어요. 살려냅니다. 자, 타이스가 때립니다. 끝내는 타이스입니다. 타이스가 끝내는군요. 네. 2세트는 한국전력. 원포인트 서버는 구교혁 선수입니다. 자, 이번엔 연타로 자, 리시브 흔들어 놨어요. 서브 득점. 구교혁 선수의 서브 득점으로 16대 13. 자, 정승의 리시브로 됐고요. 석공 막힙니다. 신영석 선수의 브로킹. 석공을 막아내면서 득점차로 벌리고 있는 수원 한국전력. 강한 서브. 서브점. 자, 서브가 터진다면 또 얘기는 달라져요. 그렇죠. 석점차. 소민 감독이 기다리고 있었던 게 이런 서브의 득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범실 개수 차이가 많습니다만 압도적으로 앞서는 것이 서브예요. 그렇죠. 11개 대 3개입니다. 정석 선수가 서브 350개째. 정석 선수의 서브입니다. 자, 리시브 안 됐어요. 일단 바운드 시킵니다. 띄워놓고 때려야 돼요. 임성진 블록아웃. 임성진 세트 포인트. 임성진이 이만큼 달라졌습니다. 자, 리시브 됐어요. 임성진으로 갑니다. 자, 멋진 디그예요. 그리고 링크의 스파이크 성공. 한 점 차. 야, 넉점 차가 이제 한 점 차가 됐어요. 연속 3득점의 대한항공. 대롱전 보스가 갈까요? 정원영의 서브. 일단 리시브 잘 됐습니다. 누구한테? 백어테로 합니다. 끊어냅니다. 이렇게 세워지면서 타이스가 3세트의 마지막 포인트를 만듭니다. 몸에 맞았어요. 이번도 정원영이 피할 겨를이 없었을까요? 몸에 맞으면서 7대4 앞서가는 한국전력. 본인들 서브로 이렇게 흔들 수 있지만 분위기가 좀 많이 넘어가는 듯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군요. 지금 들어왔어요. 바로 이 분위기를 생각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 4세트 초반의 분위기를 완벽히 바꾸고 있어요. 예. 자, 임성진의 서브가 계속해서 들어가면서 풀어나가야 돼요. 그러니까요. 정화영 리시브로 짧았고요. 정석이 때립니다. 안쪽입니다. 뒤에 떨어집니다. 점수가 나긴 했지만 예. 지금도 때리기 어려운 볼이었고 개인 통산 정석 선수는 1,500점 달성을 했고 2개나 달성하네요. 그러니까요. 자, 리시브 길어요. 아하, 이번에는 하승우 센터의 5번의 지적. 예. 자, 리시브 안 돼요. 서브 득점. 정선민 선수 리시브가 안 되면서 5점 차로 다시 벌어집니다. 이번에는 좀 길었습니다. 서브 범실. 이야. 선수들이 다 놀랍니다. 예. 이렇게 들어왔어? 이런 표정이었어요. 야, 다시 갑니다. 서적 선수도 개인 통산 250개 대 서브 득점. 자, 바운드 시켜놨습니다. 수비가 됐어요. 자, 먼 거리에서 서적 선수 강한 때립니다. 서브, 공격 득점이 돼요. 분위기를 완전히 한국전력으로 기웁니다. 19대 10이에요. 유빈 선수의 서브. 리시브 됐어요. 누구한테? 한번더 들어갑니다. 끝냅니다. 타이스. 자, 한국전력이 5라운드 첫 경기 대롱전 보스 1위 팀을 상대로 올 시즌 처음으로 승을 따내면서 3연승을 만들었고. 일단 저희가 리시브를 최대한 신경 쓰려고 했는데 이제 1세트 때 점수 차이가 벌어지면서 대한항공에서 워낙 강한 서브를 넣어가지고 저희가 좀 그거에 대해서 많이 불안하고 힘든 경기가 될 줄 알았는데 그래도 2세트부터 좀 분위기 반전을 시켜보자 해서 다시 좀 멘탈 잡고 했더니 좀 잘 풀려서 다행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리시브에서 1세트부터 힘들었어가지고 좀 그걸 좀 돌려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또 브로킹도 잘 안 돼가지고 서브로라도 만회를 하겠다 얘기를 하고 그냥 맘먹고 때렸는데 좀 운이 좋게 잘 들어간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 네, 한국전력의 짜릿한 역전승입니다. 타이스 선수가 공격 성공률 63%에 20득점을 책임지면서 공격을 이끌었고요. 여기에 서재덕 선수와 임성진 선수는 28득점을 합작하면서 팀 승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한편 대한항공 링컨 선수가 29득점으로 힘을 내보고 정지석 선수가 14득점을 보탰지만 팀은 많은 범실로 결국 패하고 말았습니다. 네, 한국전력이 이렇게 3연승을 달립니다. 4라운드를 1위로 마무리하면서 상당히 좋은 기세를 이어갔던 한국전력인데요. 5라운드 첫 경기도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특히나 이 선두 대한항공을 상대로 시즌 첫 승이에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배구라는 종목에서 수치는 참고일 뿐이다. 네, 지배적일 수 없다. 이런 거를 확실하게 보여준 오늘 경기였고요.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첫 세트 시작하자마자 13점밖에 따지 못하고 첫 세트를 내주면서 거기에 중심인 이 임성진 선수라든지 리시브하는 선수들이 상대 서브 속수무책으로 무너졌거든요. 아, 이거는 또 오늘 상대 홈에서 어웨이 경기에서 무너지는 거 아닌가? 하지만 그건 기우였습니다. 다시 한번 본인들도 강석을 장착하고 상대를 계속 흔들어 놓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장면처럼 반격 과정에서 계속해서 점수를 따내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두 번째 세트에 57%의 공격 성공률, 3세트에는 62%까지 올렸단 말이죠. 상대와 경기를 하고 있으면서 절대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힘, 그리고 베테랑들의 어떤 노련미, 그런 게 오늘 경기에서 여실히 살아났고, 거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선수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첫 세트를 그렇게 빼앗기면서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풀세트를 4번 맞붙었거든요. 오늘까지 5번인데 4번 중에 3번이 풀세트 접전이에요. 네. 한 번은 이겨야지라는 그 냄새가 솔솔 올라왔었는데 그거를 여지없이 오늘 발휘한 한국전력의 승리였습니다. 네, 경기에 앞서서 권영민 감독 역시 승리에 대한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줬었는데요. 오늘 1세트를 내주고도 2, 3, 4세트를 내리 가져오면서 짜릿한 승리를 거둔 한국전력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오늘 임성진 선수 이야기 안 할 수 없죠. 그렇죠. 초반에 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상대 서브에 흔들리면서 무너지는 거 아닌가. 예전 모습으로 따져보면 조금 뭐랄까 정신적인 어떤 흔들림 이런 게 분명히 나타났을 텐데 지금 공격하는 모습 보세요. 그 자신감, 그리고 무엇보다도 점수보다는 저렇게 어려운, 지금 화면에서 계속 나오는 게 다 2단 공격이거든요. 네. 상대가 서브가 약한 게 아니었어요. 점수도 많이 내줬지만 그 상황에서도 강한 서브, 또 2단 공격 성공률을 올리면서 오늘 59%의 성공률에 13득점인데 가장 결정적일 때 눈에 띄었고, 서브 득점 3개가 이 상대를 좀 흔들어 놓고 또 본인들이 분위기 차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에 나왔던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겠고, 거기에 아무래도 타이스 서재덕 선수가 또 힘을 보탠 게 이 임성진 선수가 좀 날개를 달고 한쪽 날개를 책임져준 그런 대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확실히 최근 이 3연승을 달리고 있는 한국전력인데요. 임성진 선수가 그 가운데서도 이 최고의 활약을 또 더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이 8일간의 충분한 휴식 후에 경기에 나선 대한항공인데요. 1세트를 먼저 가져오면서 분위기를 잡는 듯 했는데 결국에는 시즌 첫 연패에 빠지고 말았죠. 네, 첫 번째 세트를 너무 쉽게 따냈을까요? 조금 느슨해진다는 모습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는데 거기에서 선수 교체까지 박승석 선수가 첫 세트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이 병행 투입을 하면서 어떤 분위기 전환을 꾀해봤는데 제가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죠. 배구에서 숫자는 뭐 참고 사항일 뿐이다. 공격 성공률도 66%로 한국전력보다 높았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범실 내용인데 범실이 뭐 한 26개, 24개에서 26개 사이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 내용으로 봤을 때 26개 같은 거지만 상대 한국전력에서 14개밖에 범실을 하지 않다 보니까 확실히 본인들이 이 범실량이 늘어난 것 같고 기회를 잡을 만할 때 계속해서 말씀드린 2단 공격이라든지 랠리 이후에 점수를 따내는 어떤 공에 대한 집중력이 조금 떨어지면서 상대에게 기회를 내주고 그걸 다시 찾아오는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역전의 발판을 만들지 못하는 그런 오늘 경기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강력한 공격력을 장착하고도 이 상대보다 2배에 가까운 범실을 기록하면서 결국에는 시즌 첫 연패에 빠지고만 대한항공입니다. 네, 계속해서 남자부 현재까지 순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선두 대한항공 시즌 첫 연패에 빠지고요. 3연승에 5위 한국전력 승점 3점을 추가하면서 4위 OK금융그룹을 2점 차로 추격합니다.
네, 계속해서 2월 3일 금요일에 펼쳐지는 여자부 경기 미리 만나보겠습니다. 네, KGC 인삼공사와 흥국생명의 경기가 예정돼 있습니다. 먼저 KGC 인삼공사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직전 5라운드 첫 경기에서 아쉽게 패하고 말면서 이 시작을 조금 주춤하게 됐습니다. 좀 어떤 대비를 다시 하고 나올까요? 인삼공사 보면은 잘할 때 너무 잘하고 말이 설명할 필요가 없고 못할 때는 좀 너무 맥이 탁 풀릴 정도로 못하거든요. 기복이 좀 심합니다.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좀 심한데 이 점을 좀 기복을 많이 좀 줄여야 되겠습니다. 이전 경기에서 보면 도일진 감독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연습했던 걸 왜 못하느냐, 경기에서 좀 보여줘야 된다 이랬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상대 맞춤 전략은 좀 잘 짜고 나오는데 연습할 때 그게 제대로 몸에 익숙하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뜻일 수도 있고 체력이 안 받쳐준다는 뜻일 수도 있는데 이 기간을 보니까 올스타 브레이크가 끝나고 가장 먼저 경기를 했고 또 벌써 두 번째 경기거든요. 체력적으로 좀 쉬는 기간이 다른 팀에 비해서 조금 부족했다는 면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연습이 실전화 안 되는, 실전에서 응용력이 조금 떨어지는 면, 이걸 좀 빨리 이제 깨우쳐야 되겠죠. 그리고 구심점 역할을 하는 선수들이 없어요. 다른 팀에는 뭐 도로공사에는 정대영 선수, 배윤아 선수 있고 네. 한국생명에는 김윤경 선수 있고 그런데 이 팀엔 좀 없다는 게 좀 아쉽거든요. 후방이 갈수록 이런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할 선수가 필요합니다. 이 팀에 반드시 그런 선수를 좀 찾아내길 바랍니다. 네, 확실히 KGC 인삼공사 좀 위기에 빠졌을 때 그 중심을 다시 단단하게 해줄 베테랑 선수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지는데요. 과연 이 흥국생명과의 맞대결에서 승리를 가져올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고요. 한편 이에 맞서는 흥국생명, 이 부동의 1위 현대건설이 외국인 선수의 부재 속에 잠시 주춤하는 가운데 이 선두를 노리고 있습니다. 과연 승점 3점을 추가하면서 계속해서 추격을 이어가야 하는데 좀 어떤 정비를 하고 나올까요? 김대경 감독 대행 체제에 전략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지금이거든요. 이때는 조금 아무래도 인삼공사 상대가 어떻게 했는지 최근의 경기를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인삼공사 보면 직전 경기에서 그랬죠. 이제 염혜선 세터가 불안하면 좀 그 볼 배급이 좀 잘 안 되는 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리시브가 잘 돼서 염혜선 세터가 잘 되면 안정되면 중앙을 적극 활용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염혜선 세터를 좀 흔들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염혜선 세터를 흔들고 나서 직전 맞대결에서 정우영 선수가 너무 잘했잖아요. 네. 정우영 선수가 인생 경기를 했으니까 염혜선 세터를 흔들어서 정우영 선수를 활용하지 못하게끔 막아야 되겠습니다. 네, 과연 이 5라운드, 6라운드 선두권 이 경쟁이 상당히 치열한데요. 흥국생명이 다시 한번 승점을 추가하면서 현대건설을 바짝 뒤쫓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남자부 경기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슬아슬한 3위 우리카드와 이 최하위 삼성화재의 경기인데요. 먼저 우리카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5라운드 첫 경기부터 충격의 역전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3위 자리를 좀 안정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좀 부지런히 승수를 쌓아야 하는데요. 좀 어떤 준비를 했을까요? 5라운드 첫 경기부터 이 KB손해보험에게 대역전패를 당하면서 네. 조금 정신적인 데미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이지만 다행스럽다라고 봐야 되나요? 우선적으로 OK금융그룹도 지금 주춤하고 있기 때문에 승점에서 좀 여유가 있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다행스럽다는 얘기밖에 지금 어울리지 않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좀 경기 기복을 좀 줄여야 됩니다. 옆에 박주민 기자께서 얘기한 것처럼 2대 0으로 이기고 있다가 2대 3으로 뒤집힌다는 거는 경기 집중력이 떨어지고 또 체력적인 어떤 문제점을 분명히 드러낸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가야 되냐. 뭐 기본기가 어떻다 이런 걸 떠나서 공 하나하나 다루는 데 있어. 그리고 아가메제 선수가 생각보다 높게 가기 때문에 황승빈 세터가 플레이하는 데 있어서 엇박자가 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상대한테 기회를 내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기복을 줄이기 위해서는 좀 안정된 세트 플레이가 가장 필요한 그런 경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특히나 오늘 경기에서 이 한국전력이 승리하면서 이제 3위부터 5위까지 단 넉 점 차의 이 승점 차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카드가 더욱더 이 경기 승리를 챙기면서 달아나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우리카드를 상대하는 상대 바로 삼성화재입니다. 뭐 최하위로 떨어져 있긴 하지만 또 4라운드 마지막 경기 이 두 팀이 만났었는데요. 그 당시에 또 승리를 거둔 삼성화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경기 이날 펼쳐질 경기 역시 좀 기대를 하고 있겠죠. 그렇죠. 어차피 우리카드는 먼저 한 경기를 치렀지만 삼성화재 입장에서 리턴 매치란 말이죠. 좋은 기억을 갖고 있어요. 그것도 역전승을 했기 때문에 그 좋은 기억을 살리고 초반부터 좀 힘으로 밀어붙이는 가장 중요한 게
계속 이제 경기 기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크바이리 선수가 세트마다 기복이 너무 심하거든요. 그 기복을 최대한 줄여주고 다행스럽게 생각이 드는 게 왼쪽 공격 이제 신장호 선수나 이 김정호 선수도 공격력이 지금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이호건 세터가 만들어주려는 노력보다는 조금 상대와 비교해 봤을 때 비교적 빠른 플레이 그리고 안정적인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왼쪽 공격수들을 좀 살려가는 2단 공격은 어쩔 수 없습니다. 외국인 선수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경기 기복, 세트 기복을 줄이기 위해서는 왼쪽 공격수를 잘 살려가는 그 세트 플레이가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삼성화재가 4라운드 마지막 맞대결에 이 좋은 기억을 살려서 또 이날 승리를 거둬서 연승까지 연결시킬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5라운드가 시작되고 재미를 더해가고 있는 V리그입니다. 이 봄배구를 향한 치열한 레이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2월 3일 금요일에 열리는 모든 경기가 끝나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매일매일 특별한 V리그, 에브리데이 스페셜 V. Take me home.